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바로 내년도 정부 복지 예산과 관련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좀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노인공익 일자리 활동비 동결 소식과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물가 반영 소식,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 딱 잘라 말씀드리자면 참 야속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단 노인 일자리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주로 환경, 정화나 시설 관리 같은 공익적인 일을 하시면서 월 30시간 활동하고 29만 원을 받고 계시죠? 그런데 내년, 그러니까 2026년 예산안에도 이 활동비가 동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24년, 2025년에 이어 2026년까지 3년 연속으로 29만 원, 그야말로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이걸 들으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맥이 빠지실까요? 3년 전 29만 원과 지금 29만 원의 가치가 같을 리 없지 않습니까?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서 당장 마트에서 장 보는 금액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지경인데 우리 어르신들의 땀의 대가는 꼼짝도 않고 멈춰 서 있다니 정말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특히 더 화가 나는 건 이미 법적으로 노인 일자리 활동비에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동결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데. 물론 정부의 재정 상황이라는 것이 늘 녹록지 않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용돈벌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 보전의 역할도 있지만 무엇보다 집안에만 계시던 어르신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활력을 찾고 이웃과 교류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게 해주는 사회 참여의 통로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의 대가를 물가 인상분만큼도 올려주지 않는다는 건 결국 어르신들의 노력과 시간을 저평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핵심인 활동비는 찔끔도 올려주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이라도 반영해서 실질적인 인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만큼 경제적인 보상도 따라줘야 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소식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이미 2025년 기준 연금액이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었고 2026년에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인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년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연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2%라면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서 실질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데 정부는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이 부분은 조금이나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물론 40만 원도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물가에 맞춰서 조금씩이라도 올라간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되는데 똑같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의 일환인 노인공익 일자리 활동비만 동결되는 걸까요? 연금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 주머니 사정을 지켜주려 노력하는데 어르신들이 몸을 움직여 직접 일하고 받는 대가는 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둘 다 노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정책인데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아마 일자리는 소득 보전보다는 사회 참여의 목적이 크다는 식으로 포장하겠지만 당장 밥상 물가가 걱정인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사회 참여도 중요하지만 29만 원의 실질 가치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9만 원으로 한 달 식비의 일부를 혹은 손주들 용돈을 마련하시는 그 마음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노인 일자리 활동비 동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처럼 노인 일자리 활동비 역시 최소한의 물가 인상률이라도 반영하여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어르신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줄일 수 있고 이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29만 원이 30만 원, 31만 원으로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어르신들도 네. 노력이 헛되지 않구나. 정부가 우리를 조금이나마 생각해주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년 예산은 이미 확정 단계라고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복지 매니저, 구독자, 어르신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인 복지 정책의 큰 틀에서 볼 때 연금의 물가 반영 인상 기조는 유지되지만 노인 일자리 활동비 동결은 노년층의 경제 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향상, 즉 활동비의 실질 가치 보전이 더 중요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 어르신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지원금 소식이나 혜택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